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이에요. 아까에 이어서 또 잘 안 외워지는 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일리언의 지구 이름은 소피예요. 소피. 원래 프랑스에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 이름을 소피라고 지었는데 우주선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오다가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타고 오다가 좌표를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명이 필요할 때는 소피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친구 이름을 소피라고 부르도록 해요. 소피. 자, 관리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점의 배열이 상승 또는 하강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뭔가 실험이 이상하다. 시멘트의 비중 시험 광유의 품질 기준. 요건 좀 따뜻할 때 23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비중이 73, 0.73 이상인 등유, 완전히 탈수된 등유나 나프타를 사용해요. 요런 거 이상인 요런 거를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보지 않고 써보시고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초음파 속도법의 원리. 콘크리트 내부로 들어가는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이 다른 정기적 특성이네요. 정기적 특성이 다른 재료의 경계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해서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 두께, 압축, 강도 등을 파악하는 시험인데 요게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콘크리트 내부로 보내졌으니까 콘크리트 내부를 파악하는 시험. 내부로 보내진 전자파가 정기적 특성이 다른 재료의 경계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생각이 안 나실 때는 또 콘크리트 내부로 전자파를 보내 반사파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를 파악하는 시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쓰시라는 거고 뭐 생각이 나면 쓰시면 되겠죠. 자, 복철근 보해 효과, 처진 감소, 연성 극대화, 스트럽 고정, 스트럽 위치를 고정한다. 처진 감소, 연성 극대화, 스트럽 위치 고정. 순환골재 품질 기준 5가지. 이건 뭐 흡수율, 그다음에 점토 덩어리의 양, 그다음에 실정률, 또 뭐가 있을까요? 흡수율, 실정률, 안정성, 그다음에 절건 밀도, 절흡, 실, 양, 안, 절건 밀도, 절흡, 흡수율, 절흡, 입, 실정률, 흡실, 양, 안, 절건 밀도, 흡수율, 입장 모양, 실정률, 점토 덩어리의 양, 안정성, 흡실, 흡수율, 실정률, 흡수실. 이 순환골재가 약간 담배를 펴요. 담배를 펴서 흡수실에서 담배를 피네요. 흡수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좀 거기서 절도가 일어났어요. 절도. 순환골재가 흡수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절도가 일어났네요.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피고 싶은데 말이죠. 흡수실에서 절도가 일어났어요. 좀 안정적인 양호한 환경 없나요? 자, 순환골제 품질 기준 5가지, 흡수율, 실정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점토 덩어리의 양, 그 다음에 절건 밀도, 이렇게 있겠죠. 자, 균형 철근비는 뭘까요? 균형 철근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0.0033에 도달할 때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설계한 철근비예요. 도달하도록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형률이 0.33 도달할 시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이 도달하도록 만든 철근비예요. 롤러 다진 콘크리트. 이것은 빈배합, 된반죽의 빈배합 콘크리트를 롤러로 다지고 불도저로 밀어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예요. 자기수축이라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에 있는 그 수분이 증발해서 콘크리트 최적이 수축되는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해요.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이런 거는 다 빼요.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합니다.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생각이 나면 이러한 자기수축은 시멘트량이 적고 자기수축은 물이 좀 작은 게 더 많이 자기수축이니까 그런가요? 단위 시멘트 사용이 많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주로 발생을 하네요. 자기수축이 고강도, 물이 오히려 없음으로써, 왜냐하면 초기 응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물이 많으면 초기 응결 때 수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물이 좀 작은 고강도 수축은 이제 응결이 끝난 후에 그 공극에서 응결이 끝난 후 자체 최적 수축, 응결이 끝난 후 다 이제 증발할 거 다 했어. 하고 나서 자체 최적이 수축하는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 물과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런가 봐요. 수화작용을 통해서. 초기 응결 후,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초기 응결 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이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연소가 타설될 경우 단면이 변한 경계면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한 경우, 요거는 또 이제 치마균열을 쓰시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균열의 명칭은 치마균열이에요. 이러한 균열을 무슨 균열이라고 하면 조치상 이게 뭐 예방하는 게 4가지가 있고 조치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조치는 이미 일어났을 때 조치하는 그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치마가 거의 끝난 다음에 이제 벽 또는 기둥의 치마가 이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치마 균열이 발생한 경우엔 즉시 재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2가지를 쓰시오. 체가름 시험 방법, 비표면적 시험 방법. 결합제는 뭘까요? 결합제는 물과 반응하여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 물과 반응하여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 우리 외국에 나가면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칭챙총이라고 하죠. 칭챙총. 중국 사람들 이름에 칭챙총 요런 게 많이 들어와서 동양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칭챙총이라고 한대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놀리는 쓰레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해외여행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우리가 우리 돈 쓰면서 무시받으면서 그런 데 가서 돈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총칭이네요. 물과 반응하여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입니다. 매스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는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한, 고려해서 시공하는 거. 이거를 미리 고려하는 거예요.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편집할 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모르겠네요, 뭔지. 화학적 침식. 화학적 침식이란 뭐 콘크리트 내부나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강도 저하 및 열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침식이란 콘크리트 내부 자체의 화학작용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 및 열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탄산화 속도 계수. 탄산화 속도 계수는 뭘까요? 우리 R, 요거 필기하실 때 많이 하셨죠? R 루트 T A. 여기에서 요 A를 말하는 건데, 탄산화 속도는 노출되는 탄산화 깊이는 노출되는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의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서 제한되는 계수입니다. 이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 계수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제한이 되는 계수입니다. 압축 강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만 쓰시오. 압축 강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요?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의 영향. 압축 강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만 쓰시오. 우리 뭐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상한 옷을 입어서 압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배가 슝 이러면서 허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뭔가 이런 데에서 이걸 입어요. 이걸 입고 샥 끌어올리면은 슝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배를 압축을 했더니 이렇게 슝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잘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보여줘야 되겠죠. 배를 공시해야 되겠죠. 압축 강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배 공시를 해서 알아보는 거죠. 배 공시.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 방법의 영향.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 방법의 영향.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 방법의 영향.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 방법의 영향입니다. 시멘트의 안정성을 간단하게 쓰시오.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시멘트가 뭐 팽창하는 건 팽창 강도나 힘 강도. 팽창하여 균열. 팽창하니까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정성 하면 팽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팽창. 안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팽창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정되겠죠. 근데 팽창을 하면은 안정성이 좀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얘 팽창하냐 안 하냐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멘트가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모르겠어. 최적 생각 안 하면 쓰지 마. 시멘트가 경화 중에 팽창하여 균열이나 휨.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열이 생기겠죠. 또 팽창하면 휨도 생기겠죠. 그래서 시멘트가 경화 중에 팽창하여 균열이나 휨 등이 생기는 정도예요. 이거 보이셨나요? 시멘트 안정성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시멘트가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균열이나 휨 등이 생기는 정도. 그럼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은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클레이브네요. 팽창도 시험. 팽창하는 거니까. 안정하면 팽창하면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저항성 규정 두 가지. 이거는 그거예요. 슬럼프 플로우가 500mm에 달할 때까지 2에서 3초, 20초 안에
20초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슬럼프 플로우가 재료 분리 저항성 규정. 슬럼프 플로우가 500ml 도달하는 시간이 3에서 20초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3에서 20초.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저항성인데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네요. 더 빨리 되면 어떻게? 더 빨리 돼도 안 되겠죠. 더 느리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분리 저항성인데 슬럼프 플로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슬럼프 플로우가 500ml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3에서 20초 범위 안에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네? 지금 깨닫죠? 근데 이거 시험 칠 때 가갖고 아니 맞나? 이상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고민은 지금 하셔라.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가 가운데 모여 있지 않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굵은 골재가 중앙부로 모이지 않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동해는 뭐죠?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거예요. 뭐 물, 기온, 실트질의 모래나 점토. 기온이 0도씨 이하고 물의 공급, 지하수 지표수, 실트질, 모래 또는 점토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콘크리트의 타사로 응결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초기 균열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뭐 이거는 초기 균열 치마 균열, 소송 수축 균열, 수축균열. 이게 바로 플라스틱이 어쩌고저쩌고. 치마균열, 소소수축균열. 그 다음에 여기 수축균열은 아니겠죠. 수축균열은 응결 후에 나타나니까 수축균열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푸집 변형에 의한 열. 그 다음에 진동제에 의한 균열.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침투 균열, 온도 균열, 이게 책마다 답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균열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침투 균열, 온도 균열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마 균열, 소송 수축 균열. 근데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아까 뭐였죠? 자체 수축 균열이었나요? 자기 수축은 쓰시면 안 돼요. 자기 수축은 초기 응결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치마 균열, 초기 건조 균열. 아까 초기 건조 균열 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블리딩 양보다 표면수가 부족해가지고 표면이 건조돼서 나오는 게 왜 이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에요. 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로 작성된 데이터의 분포 상태. 히스토그램, 막대 작성 데이터의 분포, 층별, 집단으로 구성한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집단을 나누는 것. 산점도, 2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위의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연 전이 측정법에 의한 철근 부식 상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부식 평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ASTM. 우리 부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자분전이 있었죠. 자연전이법, 분극저항법, 전기저항법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평가 기준 하면은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00이 제일 큰 거고 마이너스 350 메가볼트 요 사이에 있으면 여기 2예요. 여기 있는데 우리 이거 할 때 뭐 크거나 같다는지 작거나 같다, 요 같다가 어디 붙는지 맨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같다를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얘네들은 확실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할 때는 이거 이하에 있을 때는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이 있어요.
더 작아질수록 부식이 있어요. 이 사이에 있을 몰라. 불확실하다. 요 이상이 있으면 90%의 확률로 부식이 없다. 근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다. 모른다. 자, 아까 소성 수축 균형 아까 한 거네요. 표면에 올라온 블리딩 수의 양보다 표면에 고여있는 물의 양이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즉 표면수 건조, 치마 균형, 슬래브 또는 보호에. 근데 이것도 초기예요. 슬래브 또는 보호에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에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 단면이 변하는 경계면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생기는 균열이에요. 건조 수축, 소성 수축 말고 건조 수축. 콘크리트 공국 내 수분이 건조되어 콘크리트가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성 수축은 자, 여기 이제 기둥이 있어요. 이 볼을 타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표면이 건조해서 생기는 것은 소성 수축. 이 경계면에서 수축되는 거, 굳지 않은 단면의 경계면에서 굳지 않은 콘생 이게 치마 수축.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축이 끝난 후에 이 공극에서 수분이 건조돼요. 공극 내 수분이 건조돼요. 콘크리트 자체가 이렇게 수축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쪼그라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자체가 수축하는 게 바로 건조 수축. 이거는 수축. 초기는 소성 수축이겠죠. 자,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 공극 내 수분이 건조되어 콘크리트가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철근의 백은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는 전자파 유도법, 전자파 레이더법. 우리 레이더를 할 때는 이렇게 전자파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파가 있죠. 레이더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전자파 레이더법, 전자유도법. 네, 공기연행제는 콘크리트 속에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향상, 동결 유형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콘크리트 속에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혼화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고성능 공기 연행 감수제. 물 함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공기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킴. 그러니까, 자, 공기 연행제는 공기를 미세하게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데 거기에다가 물 함량을 줄여주는 것. 공기 연행자는 콘크리트 속에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주는 것. 고성능 공기 연행 감수제는 콘 속에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준과 동시에 그것을 유지시키면서 물 함량을 줄여줌. 유동화제는 슬럼프 저하가 우려될 경우 첨가하는 혼화제로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는 같으나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슬럼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첨가하는 혼화제로서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는 같으나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